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 곳곳이 도로 파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도 다 떨어져 당장 땜질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의 경선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선 결과가 나온 지역구에서는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을 올해 안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최대 766억 원을 출연합니다. 요즘 운전하다 파인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놀라신 적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광주시가 신속 복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수 속도가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겨울에 발생한 도로 파임이 무려 12,000개에 달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도로. 대형 화물차들이 움푹 패여 있는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덜컹거리며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발생한 도로 파임 피해를 수리한 장소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바퀴보다 더 큰 구멍이 도로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로에 파여 있는 구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운전대를 돌립니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보고 비켜가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비가 많이 내린 이번 달까지 광주에서만 12,000개가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접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뜰컹 오면서 약간 뻥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쌍촌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빨간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압이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 밑에 그 포트홀이 있었어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18개 조 8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개소씩 소화하고 있는데 재료도 지금 많이 소진한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눈과 비만 오면 도로가 파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노후화된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597km로 차로별 거리를 더해 환산하면 약 5,000km에 달합니다. 이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이는 아스코는 6년 주기로 5cm가량을 깎아낸 뒤 다짐 공사 등을 통해 그만큼 더 씌우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1km당 9천만 원가량이 필요해 노후된 곳을 재정비하려면 모두 78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화, 2019년 수영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진행해 시기적으로도 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수영대회를 대비해서 좀 도로 환경 조성을 해서 좀 포장을 다른 해보다 좀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24년이 되면서 노후화됐고. 광주시는 도로 복구가 시급한 24개 노선에 79억 원을 투입해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도로 더 씌우기 공사 등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봄꽃이 피어나면서 봄이 점차 다가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도 나름 무난하겠고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나겠지만 특히 낮 기온이 훌쩍 올라서 낮 동안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 수준에 머물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고요. 눈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일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고요. 동부 내륙,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을 올해 안에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한을 정한 건데요. 일단 강기정 시장과 김산 군수가 먼저 만나야 할 텐데 만남이 성사될지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군공항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따른 이슈를 피하고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가 광주시로 보나 무안군으로 보나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됐든 지금의 계획이 됐든 올해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려야 된다. 사실상 마감 기한을 정한 것인데 그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밝힌 1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와 같은 지원 내용을 갖고 무안군을 설득해야 하는데 무안군이 광주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자 회동은 6월이 아니라 언제든지 3자 회동은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3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가 그동안 만나지 않아왔던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만남을 가진 만큼 강기정 광주시장도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김산 군수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앞당길 계기로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의 공정률과 4월 총선 결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점점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 경선이 남은 지역은 있지만 여야 모두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대진표는 빈칸투성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여야 5개 정당이 광주 8개 선거구의 후보를 대부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한 동남갑은 정진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영구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을은 본선 진출자 1인이 박은식, 김미화 예비후보와 대결을 치릅니다. 서구갑에서는 하원식과 강승철 예비후보가, 서구을은 강은미, 김혜정, 최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구갑은 정준호와 김주업 예비후보의 맞대결, 북구을은 전진숙, 양종아, 윤민호, 김원갑 후보의 4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광산구 갑은 민주당 후보와 김정현, 정희성 예비후보의 3자 경쟁, 광산구 을은 안태욱, 김용재, 전주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채비를 마쳤습니다. 특정 정당의 여야의 심판 구도보다는 한국 정치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낸 가운데 전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수갑 박정숙, 민주당은 담양장성 영광 한평 이계호 등 각각 1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동남갑 노영욱 예비후보는 다음 주 중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이병훈, 광산을 김성진, 민영배, 정재혁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가 오늘 밤 10시쯤 발표됩니다. 박균택, 이용빈 예비후보가 맞붙는 광산갑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경선을 거쳐 6일에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고 서구갑 송갑석, 조인철, 서구을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예비후보 간의 경선은 3월 둘째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남은 5개 선거구 모두 현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전자가 청년 또는 정치 신인 자격으로 본인의 득표율에서 10에서 20% 가산점을 받게 되면서 지역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사이 전직 경찰관 등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부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목포 수협이 떠난 위판장 앞으로 대형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됩니다. 여객부두 공사 기간 동안 목포 제주 간 일부 카페리 선박은 사막도 임시터미널에서 운항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수협 물양장으로 사용되던 내양 부지입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이곳 부지 앞으로 바다를 메워 신규 여객선 접안 시설이 건설됩니다. 신규 여객부두는 부두 폭이 60m에 암벽 길이는 270m로 2만 7천 톤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서류상으로 공사는 이미 착수됐고 오는 2026년 9월까지 모두 495억 원을 들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규 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기존 3만 톤급 부두에 이어 두 선석의 대형 부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목포 내항의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여객부두 운영을 위한 부두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내양에 여객부두가 신설되는 것과 함께 고화도 목포 신항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체 진입도로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철제부두 건설이 추진됩니다. 철제부두는 3만 톤급 1선석으로 접안시설 240m에 모두 6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시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이 내년 초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집계한 지난 2022년 중증 응급질환 전원율은 순천이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급성 중증 외상 등 4대 급성기 중증 응급질환 전원율도 순천이 1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순천에서 응급처치나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집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제시한 방안이 바로 순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지역 병원들을 연결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내년 3월 설립돼 본격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의과대학이 설상 올해 순천대학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병원을 짓는다든가 그 과정에서 최소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래도 의료 사각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중증 심뇌혈관 질환센터, 소아응급실 등 최종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정주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전문 의료진들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각각의 의료진들 간 협업도 필수적인데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장 속 돌발 변수들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A라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B병원에 내가 볼 수 있는 환자가 생겼을 때 B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시간까지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 움직임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 지역의 급한 의료 공백을 다소나마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시도되고 있는 순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이
현실적 대안으로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최대 766억 원을 출연합니다. 한전은 에너지공대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 소요 금액을 이같이 예상하지만 공사자금 상황 등의 영향으로 출연금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연금은 오는 6월까지 매월 분할해서 지급되며 학교 운영과 주요 시설 건설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정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민주당의 수십 년 기득권이 남긴 것은 광주와 호남의 고립뿐이라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송정 역세권 활성화와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광주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가졌던 민주당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동구의 민생은 살리고 산업은 키우고 이념은 바로 세울 유일한 정치 대안 세력인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강승철 광주 서구갑 진보당 예비후보는 서구를 마이스 관광 미래차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광주형 공공은행, 서민 부채 탕감 기금 등을 조성해 서구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진 광주 광산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광산 일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고등학교 신설과 청년 만원주택 1,000호 공급, 권역별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광주 동남갑 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지역과 지방대의 상생발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연합대학이 구축된다면 지역도 지방대도 함께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금 매화꽃과 산수유가 필 정도로 날이 풀렸지만 강원도는 폭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기상관측 장비의 한계인 1.5m가량의 눈이 내려 적설 기록이 중단됐을 정도였는데요. 큰 눈이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결국 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밀려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립식 집 건물 벽면이 휘어진 상황. 어제까지는 도로 눈을 치우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입니다. 도로 눈 치우는 것밖에 더 했어. 이 집은 신경도 안 썼지. 오늘 보니까 그렇지. 주저앉았잖아. 아내가. 이게 이제 점점 무거워지니까. 산간마을은 눈으로 온통 덮여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눈 치우는 주민들을 좀 만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하러 가는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이 푹푹 빠져서 어르신들이 이 길을 따라서 눈을 치우시는 게 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많은 마을이라 연이은 폭설에 2월 내내 보건소는 비상입니다. 응급차가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여기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길까 봐. 이 지역 농가소득 효자인 피망 육묘를 시작해야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육묘장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안은 1m 넘게 눈이 쌓여 눈 위를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모종하는 육묘장에 모종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2월 한 중순부터 종자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언제 전선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 민가 주변으로 부러진 소나무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소나무가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3일까지 나무 부러짐 등으로 도내에서 7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이 유지되면서 쌓인 눈은 거의 녹지 않은 상황.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터널 공사를 하다 발견된 강원도 영월군 분덕제 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동굴 내부의 보존 상태가 좋아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던 빗줄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바닥을 향해 내달리는 종유관 따발이 동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대 같은 종유관 아래로는 석순이 솟아나고 산호처럼 벽면에 달라붙거나 솜털로 피어난 석화도 있습니다. 미세한 붓으로 그 갈 길을 모른 채 흰 물감을 흩뿌린 것 같은 곡석은 그 자체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영월 북면과 영월읍을 잇는 분덕제 터널 공사 중에 발견된 천연 석회암 동굴, 분덕제 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총 길이가 1.8km가 넘는데 석회암 동굴로는 삼척 환선굴과 영월 고시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종유관과 석순, 곡석 등 동굴 생성물의 보존 상태가 좋고 미세한 기복이 있는 지형도 다양하게 분포해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 동굴 내부의 정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관리 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측량하는 한편 동굴 생성물들의 특징을 조사하는 등 학술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보존 방식이나 활용 방안을 고민하게 되는데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 부분입니다. 관광자원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분덕제 동굴이 길이가 긴 것에 비해 폭이나 높이가 일정하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활용 방식을 놓고 영월군도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인구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난 연말에는 5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적게만 줄어도 선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계속 줄기만 하던 인구가 어떻게 증가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전해지는 기업 유치 소식에다 포항의 산업용지가 모두 완판돼 추가로 대규모 공장터를 닦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만큼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포항시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1월 52만 160명을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2021년 12월 50만 9,642명, 2022년 12월 50만 3,003명, 지난해 12월 인구수는 50만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준 겁니다. 그런데 월별 통계를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에 105명, 12월에는 190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분명 인구가 늘었고 가까스로 포항은 50만 인구를 회복했습니다. 첨단 신산업 위주로 산업 다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충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 내에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과 오천읍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흥해읍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오전에는 수십 명이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인데 연말 되면은 아파트 10개 단지에 한 2만 명 정도 증가하면은 6만 명 전후돼서 포항시에서는 제일 큰 읍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반면 상대, 해도, 송도동 등 포항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같은 흥해읍 내에서도 새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좋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기존에 있는 집들은 좀 아주 이제 조금 이제 세대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죠. 주목해야 하는 숫자는 또 있습니다. 월별 인구 통계를 보면 포항의 경우 학생들이 수도권 및 대구,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1월에서 3월에
인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도 이 석 달 동안 젊은 인구 2,131명이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엔 2차 전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연초 청년 인구 유출이 상쇄됐지만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현실에서 인구를 지키려면 적극적인 기업 유치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고교 졸업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의 역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예산을 집중한다면 반짝 반등이 아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공급이 아닌 공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 측과의 선분양 전환 협의 모든 과정이 담긴 용역 중간 결과와 논의 과정 등을 전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고 용역기관의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42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지만 특히 한낮 기온 높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은 수준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우리 지역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고요. 동부 내륙,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 1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12도, 구리의 낮 기온 무려 1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7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